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3일 화요일 교차로 유튜브 뉴스 첫 소식입니다. 연방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양로원을 포함한 널싱홈에 최소한의 직원 인력 배치를 요구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고령자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드러난 저조한 돌봄 인력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은 위스콘신주 라크로스 양로원을 방문하기 전에 이 규정을 공개했으며 새 규정에 따라 널싱홈은 거주자와 보내야 할 최소 시간 수를 정하고 시설 내에서는 24시간 동안 최소 1명의 등록 간호사가 상주해야 합니다. 또한 널싱홈 이용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메디케이드 금액의 80%가 직원 급여로 사용돼야 합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 내 약 15,000개 돌봄 시설 중에 절반 이상이 추가 인력을 충원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며 양로원 업계는 이러한 개선 움직임에 저항해 왔었습니다. 지난 일요일 아침 시카고 경찰은 비번 중이던 경찰관 루이스 M. 우에스카가 총격으로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우에스카 경관은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던 중에 사우스웨스트 사이드의 탈 경찰 지구에서 공격을 받았습니다. 사건은 일요일 새벽 3시경에 발생했으며 우에스카 경관은 현장에서 심각한 상태로 발견돼서 시카고 대학교 의료센터로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했습니다. 그는 오지구 우선 대응팀 소속으로 6년 동안 근무했으며 사망 당시에 31번째 생일을 이틀 앞두고 있었습니다. 시카고 경찰은 현재 용의자를 수사 중이며 이번 총격의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시장은 이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서 깊은 애도를 표하며 범인 검거와 법적 조치를 위해서 모든 자원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일 토요일 미 중서부 한국학교협의회는 시카고 한국교육원과 한인문화회관의 장소 후원으로 청소년 역사 컨퍼런스 2024를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커뮤니티 구성원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1903년 하와이 이민을 시작으로 현재까지의 미주 한인사를 다룬 교재를 중심으로 한 청소년 발표 대회가 열렸습니다. 문상현 교육원장은 차세대 한인 학생들의 정체성 강화와 리더십 개발을 격려했으며 그레이스 페이는 기존 강연에서 자신의 가족사를 통해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고 커뮤니티 리더로 성장한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이 교재는 오는 9월부터 종이책으로 인쇄돼서 커뮤니티에 공식적으로 배포될 예정입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미주 한인 청소년들이 미국 역사 속에서 한인으로서의 자신의 위치를 인식하고 건강한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카고의 무궁 테라스 연장자 아파트 주민들이 난민들을 위한 생필품 기부 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아파트 공작반 어르신들이 모은 다양한 생필품을 지역 내 난민 지원 활동을 펼치는 올 네이션스 교회에 전달했습니다. 이번 기부 활동에 참여한 김경자 씨는 비록 많지는 않지만 따뜻한 마음이 담긴 기부가 다른 많은 민족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올 네이션스 교회의 변혜성 담임 목사는 이 기부가 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다민족 사역의 확장에 큰 힘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교회는 지역 내 다양한 민족 커뮤니티와 협력해서 난민을 포함한 소외된 이웃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기부는 지역사회 연대와 사랑을 보여주는 좋은 예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참여와 지원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스프링필드에 위치한 일리노이주 의사당이 지난 21일 일요일 폭탄 위협을 받은 후에 임시 폐쇄됐습니다. 일리노이주 국무처에 따르면 국회의사당 외부에서 접수된 폭탄 위협 신고로 폭발 장치를 수색하는 동안 건물이 폐쇄됐었습니다. 이번 위협은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됐으며 이에 따라 국회의사당은 일요일 오후 1시 59분에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알렉시 국무장관은 X를 통해서 이 소식을 전하며 모든 검사가 마무리된 후에 국회의사당이 안전하다고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역사회 일시적인 불안을 가져왔지만 신속한 대응으로 큰 문제 없이 해결됐습니다. 관계자들이 현재까지 추가 위협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시카고 공립학교가 다음 학년도 예산을 발표했습니다. 다음 학년도 예산은 기존 학생 등록 기반 자금 지원에서 벗어나 필요에 따른 형평성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자금 지출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이번 변화는 오랫동안 지연된 자금 불평등 해결과 가장 필요한 학생들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새로운 예산은 학교에 필요한 지출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결정하며 수정하거나 호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습니다. 또한 교사와 교직원, 학교 운영비 삭감 등에 대한 정보를
얼마나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혹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CPS의 다음 학년도 학교 예산은 내부적으로만 공개됐습니다. 하지만 일부 학부모들은 모든 정보는 적시에 투명하게 모두에게 공개돼야 한다면서 자금 지출 변경의 목적이 교육부 전체 형평성을 높이는 것이라면 일부 학교가 정반대의 결과를 경험할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시각 공립학교에 따르면 예산 투표는 몇 주 내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후에 교차로 유튜브 뉴스 보내드립니다. 시카고가 미국에서 가장 걷기 좋은 도시로 선정됐습니다. 교육 플랫폼 프레폴리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시카고의 주요 관광 명소들은 도보로 불과 28분 만에 둘러볼 수 있어서 미국 내에서 걷기 가장 쉬운 도시로 꼽혔습니다. 이에 반해서 올랜도는 주요 관광지를 걸어서 둘러보는데 11시간 이상 소요돼서 미국에서 걷기 힘든 도시로 꼽혔습니다. 시카고는 더 빈, 매그니피션트 마일, 밀레니엄 파크, 시카고 아트 인스티튜트 등의 유명 관광지와 문화시설을 도보로 쉽게 방문할 수 있는 점이 매력적인 여행지로서의 입지를 강화했습니다. 최근 사망한 카렌 야르보 서기의 후임을 찾기 위해서 쿡카우니 민주당이 새로운 서기 모집에 나섰습니다. 지난 21일 일요일 당은 이번 주 수요일 24일까지 관심 있는 후보자들에게 이력서를 이메일로 제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야르보 서기의 갑작스런 사망 이후에 쿡카우니는 임시 서기 선출과 함께 오는 11월 선거에서 그의 자녀 임기 2년을 마칠 후보를 선정하기 위해서 금요일에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 회의에서는 임시 서기를 선출하는 투표와 11월 투표용지에 올릴 민주당 후보를 결정하는 두 가지 투표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쿡카우니 민주당은 후보자 모집과 관련한 자세한 정보와 제출, 신청 방법을 당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카고 시장 브랜든 잔슨이 교통 전문 경험이 없는 정치적 연계가 있는 목사인 마이클 이디를 CTA 감독위원회에 임명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디 목사는 과거 10년간 시카고 경찰위원회에서 활동했으며 최근에는 일리노이 의료지구 위원회에서도 활동 중입니다. 시의회는 그의 임명을 거의 전폭적으로 지지했지만 이디 목사의 자격과 CTA에 대한 기여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CTA는 재정적인 어려움, 범죄, 청결 문제, 신뢰성 저하, 인력 부족 등 여러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임명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보다는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활동가 단체는 이번 임명이 CTA 시스템에 대한 심각한 고려의 부재를 드러낸다고 비판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이 20일 홈리시들의 노숙을 금지하는 법의 위헌 여부를 심리했습니다. 최종 판결은 6월 말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미국 내 노숙자 수가 사상 최대치에 도달하면서 도시 행정당국과 인권단체 간의 대립이 고조됐습니다. 일리노이주를 포함한 캘리포니아주 등 여러 주의 법원은 노숙자 쉼터 부족으로 인해서 노숙자 체포나 벌금 부과를 헌법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공무원들은 이러한 판결이 노숙자 관리를 어렵게 만들고 비위생적인 환경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한편 노숙자 권리를 옹호하는 단체들은 노숙을 형사 범죄화하는 것이 사회적 위기를 악화시킬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오리건주 그랜드 펜스의 한 사례에서 비롯되었으며 샌프란시스코의 제9 순회법원은 2018년 노숙 금지 조치가 헌법을 위반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미국 내 노숙자 수는 최근 1년간 12% 증가했으며 이는 임대료 상승과 팬데믹 지원금 감소가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내드린 교차로 유튜브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